안녕하세요. 와인의 진심인 샴페인 요정입니다. 오늘은 샴페인 마실 때 이것만 알고 마시자 이론 표현 준비했습니다. 샴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비싼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자, 샴페인이란 뭘까요?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만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일컫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들은 절대로 샴페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나와야 샴페인이다. 자, 그러면 프랑스 상파뉴 지방이 아닌 프랑스인 프랑스인데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크레망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은 까바, 독일은 젝트, 이탈리아는 프로세코. 상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이 샴페인을 쓸 수 있다. 아주 쉽죠? 자, 지금부터는 샴페인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대충은 써놨고 설명하면서 계속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수확을 합니다. 포도 수확을. 수확할 때 100% 손수확으로만 해야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여기서부터 공정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자, 수확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착즙을 해야 돼. 그걸 압착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이렇게 압착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나오는 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꾀베라고 부르고 그거를 한 번 더 짜내. 그러면 따이유라고 부릅니다. 보통 빈티지 샴페인들은 이 첫 번째 꾀베에서 나오는 주스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주스를 가지고 1차 알코올 발효를 합니다. 이때 알코올 발효를 어디서 하느냐? 오크통 아니면 스테인리스 숙성을 하는데 오크는 새 오크통을 쓰지 않아요. 새 오크통을 쓰게 되면 너무 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보통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에서 쓰던 오크통을 주로 가져와서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샴페인 하우스에서 쓰던 오크통을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중고인 오크통만 사용을 해요. 오크의 그 과도한 풍미와 향을 줄이기 위해서 와인을 만드는 과정인데 상파뉴는 날씨가 얇구죠. 서리도 있고 아무튼 날씨가 얇구져요. 샴페인을 출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샴페인 하우스들은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포도를 해가지고 팔고 이게 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리저브 와인이 탄생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리저브 와인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베이스 와인을 리저브 와인으로 20%인가 25%는 저장을 반드시 필수로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자, 리저브 와인.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 1차 알코올 발효를 하고 블렌딩을 해요. 블렌딩이 정말 중요해요. 재배 양조자의 철학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블렌딩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노 누아. 자, 여기서 품종 얘기가 나오죠. 피노 누아, 피노 메니에, 샤르도네, 블랑, 이거지? 볼티스. 원래 여기까지만 쓸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 볼티스가 추가되어서 샴페인을 만들 수 있는 품종은 8가지입니다. 그치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샤르도네 이 3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샤르도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깊게는 알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소믈리에가 될 게 아니잖아요. 소믈리에 될 거면 내 거 보면 안 돼. 어쨌든 품종이 이렇게 있는데 피노누아 100% 또는 피노메니에 100%로만 만들어진 걸 뭐다? 블랑드 누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샤르도네라고만 만들어진 걸 뭐다? 블랑이다. 줄여서 불드블. 이건 줄여서 불드누. 블랑드 누아는 피노 누아를 100%로 섞을 수도 있고 피노 메니에를 100%로 섞을 수도 있고 피노 누아를 10% 썼고 피노 메니에를 90% 썼고 그럴 수도 있고요. 피노 누아를 2020년 피노 누아를 50% 썼고
피노 메니에 2019년산 피노 메니에를 뭐 50% 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블랑드 누아입니다. 근데 이 블렌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샴페인의 맛이, 향이, 풍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생산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생산자가 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지우고 넘어가. 이렇게 블렌딩을 했어. 블렌딩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순서가 나왔어요. 2차 발효를 할 겁니다. 2차 발효 어떻게 하느냐? 병 속에서 하는데요. 효모하고 당을 같이 넣어요. 병 속에다가 효모하고 당을 같이 넣습니다. 이걸 티라주라고 하는데 효모가 이때 당을 잡아먹어요. 근데 당을 잡아먹으면서 나오는 막 불순물들과 찌꺼기가 발생을 합니다. 효모가 죽으면서. 이때 뭐가 발생돼? 가스가 발생돼요. 그것이 뭐다? 탄산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효모가 당을 막 잡아먹어. 이 발생된 막 찌꺼기가 막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군데군데 막 떠다니겠지? 이거를 우리가 바로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찌꺼기만 또 걸러주는 작업을 또 해야 돼. 지금 사진 나오죠? 이렇게 반대로 꽂아요. 병을 이렇게 반대로 꽂아. 침전물이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그 깔은 거를 돌리는 작업이 뭐다? 리들링이다. 자, 이거를 르미아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 손으로 다 돌려요. 근데 요새는 손으로 돌리지 않고 기계로 돌리는 생산자들도 있다. 아직까지 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계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병 속에 모인 찌꺼기를 돌려주는 작업, 잘 모일 수 있게끔 와인이 빠져나오지 않게 아주 소중한 샴페인들은 위쪽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래쪽으로만 모이고 이 위쪽에는 이 샴페인 주스가 잘 남아있게끔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작업이 르미아주, 리들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까지 왔어.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어 지금. 근데 이거 뭐였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만 빼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병 속에 거꾸로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병목을 영하 한 25도에 얼려요. 순간적으로 팍 병목만. 그래가지고 이 엉거를 칵 쳐내. 이렇게. 그거를 바로 주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침전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데고르 주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숙련되고 일정하게 해야 하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데고르 주망은 이 와인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좌표입니다. 이렇게 병 뒤쪽에 데고르 주망 날짜를 표시하는 생산자도 있고 표시를 안 하는 생산자도 많습니다. 병 속으로 모인 찌꺼기를 제거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면서 이게 아무리 잘 제거를 한다고 해도 와인이 조금 빠져나오겠죠. 그때 보충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당을 보충해준다고 해서 보당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도자주입니다. 도자주. 도자주도 엄청 중요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샴페인 하우스들의 비밀, 철학. 샴페인 하우스의 스타일이 여기서 드러난다.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까지만 봐도 과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지 않나요?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샴페인이.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 수많은 시간, 인건비며 그 저장하려는 그 보관 창고며 여러 가지 이 시간이 다 돈입니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 샴페인이. 데고르 주망하면서 빠져나간 그 주스들을 도자주에서 채워요. 이때 뭐 사탕수수 즙, 뭐 설탕으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베이스 와인으로 채울 수도 있고. 브릿 많이 들어봤죠? 그 유명한 브릿이 도사주 때문에 결정나는 거예요. 자, 브릿이 뭐냐? 12g 리터당 1리터, 우리 생수 1리터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12g 설탕 들어가봐. 그렇게 달지 않다고 느낄걸요? 그 정도의 양만 들어가는 게 브릿입니다. 근데
저는 잔당감이 없는 이 당의 느낌이 별로 없는 샴페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엑스트라 브릿이 있어. 엑스트라 브릿은 리터당 0에서 6g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달지 않겠죠? 물에다가 설탕을 6g 태워보세요. 진짜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근데 난 이마저도 싫어. 자, 그러면 더 갑니다. 브릿 나뚜루 네이처 본인 거지. 그냥 그 상태인 거야. 리터당 3g까지 넣을 수 있고 제로 도자주라고 하는데 요새 트렌드예요. 브릿 나뚜루 제로 도자주. 아예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달지 않은 단계. 자, 근데 난 단 게 좋아. 그러면은 잠깐만. 그다음에 두까지 오면 진짜 달아. 너무 달아. 음료수보다 더 달 수 있으려나? 그 정도고요. 드미생만 해도 디저트 샴페인이기 때문에 아주 답니다. 와인에서 드라이는 별로 달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샴페인에서 드라이는 달아요. 엑스트라 드라이도 그렇습니다. 뜻으로만 보면 엑스트라 드라이 완전 안 달 것 같지만 샴페인에서는 엑스트라 브릿이 별로 달지 않은 거다. 요즘 트렌드는 제로 도자주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브릿일 거예요. 그것부터 사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그걸 마셨어. 그러면은 그 똑같은 생산자의 브릿 나뚜루도 한번 사 마셔보고 그러면은 내 취향은 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자, 이렇게가 샴페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진짜 복잡하고 일이 많죠.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까지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이 정도는 알고 마시자 샴페인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것만 알고 마시자 2탄 준비할게요. 우리 막 공부하는 채널이 아니고 샴페인 마시고 싶은데 이 정도는 좀 알고 마시자 이런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깊은 설명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재미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와 그리고 좀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올게요. 안녕!